자, 해보면 일단 fx가 3차 함수인데 3차 함수에 대해서 역함수가 존재하고 그걸 gx라고 한답니다. 3차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떤 조건이 깔려야 될까요? 이게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라는 걸 보면 거기서 되면 3차 함수가 항상 증가해야 할 것이다. 그럼 너희가 일단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부터 체크를 하면 이 조건을 나중에 쓰든 안 쓰든 요것의 미분은 녀석인 이 녀석에 대해서 얘를 0으로 뒀었을 때의 판별식 반의 판별식 쓸게요. 반의 판별식 하면 이게 짝수니까요. 얘가 0보다 어떻게 된다? 작거나 같다까지. 그쵸? 그러니까 이제 A는 마3에서 3까지, 마3에서 0까지 이라고 하는 조건식이 생기더라. 딱 꼰세를 보면 써먹을 것 같죠? 나중에도. 이 A의 개수에서 이걸 상당히 좀 제한 조건이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체크할 거는요. 여기 G'에 등장하는데 G'에는 우리가 역함수라고 했으니까 역함수 미분법상 얘니까 우리가 이 식을 뭔가 전개하기 위해서 얘를 대입하는 수밖에 없겠죠. (1이다) 그럼 너희가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겠지? 얘가 n이다. 이거 보면 너희가 무슨 생각이 좀 들까? F랑 G 근데 어쨌든 요렇게 돼 있어요. n을 집어넣은 결과 n이 나온대요. 그러면은 이 F'과 G가 무슨 관계라는 얘기니 이게? 무슨 관계죠? 둘이 역함수 관계라는 얘기잖아요. 그치? 물론 이제 너희가 요 n이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 실수에 대해서 역함수 그것까진 몰라도 일단 확실한 건 n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n이 1부터 27까지면 하는데 이 식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것은 하여튼 상당히 많은 숫자의 n에 대해서 이 F'이 G의 역함수 역할을 하더라. 적어도 n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는 전부 다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무슨 얘기까지 할 수 있을까? 이 F'과 원래 F는 무슨 관계일까요? 응? 서로 이제 F랑 F'은 원래는 서로 이제 도함수 관계에 뭐 사실 큰 연관이 없다고 볼 수도 있었는데 요 식이 등장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얘랑 얘는 어때야 돼요? 이 둘은 같아야 돼요. 상당히 좀 발산하기 어렵죠, 그치?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X에 대해서라고 하면 조금 이렇게 애매하고 K 같은 거라고 둘게요. K는 뭐냐? Gn.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익숙치 않은 형태로 등장을 하다 보니까 좀 쉽진 않죠. 생각하는 게.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교수님들이 수능이든 평가원이든 여러분들이 새로운 느낌.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둘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K제곱 어디 갔어? 인수분해 되죠? 마3A 이렇게 되죠? 따라서 K는 0 또는 마이너스 A 또는 3이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식이 성립하려면. 그러면 여기서 끝이냐? 식이 더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 연결고리가 뭘까요? 이 이후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K가 0이다 라는 것은 G, N이 0이다 라는 얘기고, 그치? 그럼 너희가 이거는 G에 대해서 못 풀잖아. 그럼 저 GX 지금 구할 수가 없으니까 역함수로 풀면 되죠. 됐어? F에는 F0은 0 집어넣으면 마이. 됐어? 그래서 마이는 N이다. 예를 들어서 N이 1, 2, 3로 이제 변하잖아요. N이 1이면 A는 마1, N이 1이면 A는 마2, 이런 식이라는 거죠. 3일 때 마3, 4일 때는 안 돼. 왜 안 돼? 얘 때문에. 그치? 그럼 여기에서 일단 몇 개 나와요? A가? 3개 나온다. 그치? F 마에는 어떻게 나와? 해봐. 마에 집어넣으면 A 삼성 없어지고 A 제곱에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어떻게 풀까요? A 제곱 마이너스 A가 N이 되는 거 몇 개 나오느냐? 어떻게 풀겠어요? 내가 속이 터지는 이유. 이거 어떻게 풀겠어요? Y는 예로 두고 Y는 예로 푸는 거 말고 더 방법이 있어? 그래서 오랜 시간을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 게 안 풀리잖아. 안 풀리면 어떻게 할 건데? 그래프 그려봐야 될 거 아니야. 여태까지 한 10번은 얘기했겠지? 못해도 한 10번은 얘기했을 거다. 올해 통틀어서. 아직까지도 대답이 안 나면 어떻게 할까요? 미치겠습니다. 한 번 정도는 그냥 틀리더라도 그냥 한번 질러보겠다. 이쯤 되면은 맞든 틀리는 그래프요! 라고 한번 해볼 법도 한데, 왼쪽 거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실근이 0이랑 1일 때 왜 이렇게 올라가냐. 어차피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마3에서 0까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마3까지. 그럼 마3일 때부터 체크를 해보자. 마3 집어넣으면 몇? 그러면 n이 1부터 몇 가지 실근이 존재해요? 1부터 12일 때까지 한 개씩 있겠네. 됐어? 됐나? 그러니까 이제 아까 여기에서는 n이 1이랑 2랑 3일 때 각각 a가 한 개씩 있고, 지금 이거에서는 n이 1에서 12까지에 대해서 한 개씩 존재하는 거죠. 됐니? 라스트.
F3은 27에다가 3, 3, 9, 6, 5. 그래서 27 플러스 5a가 n이 되는데, n이 이것도 제한이 있는 게 a가 마3에서 0까지니까 마3 집어넣으면 15 하면서 정확하게 12 이렇게 나오죠. 0 집어넣으면 27 나오죠. 그치? 그럼 뭔 얘기야? n이 12부터 27까지. 그치? 그러면 답 한번 구해봐. 이제 여러분들은 개수를 내가 잘못 셌나 보다 이제 해가지고 다시 생각해 보겠죠. 그치? 1부터 3까지 3개, 1부터 12까지 12개, 12부터 27까지 아무리 봐도 31. 됐죠? 상당히 틀리기 좋은 문제고 잘 낸 거죠. 잘 낸 문제인데, 그냥 결과를 얘기하자면 중복돼서 그래. 중복돼서 결과적으로 중복된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죠. n이 1일 때, 예를 들어 앞에 하나 봅시다. n이 1일 때 어디에서 실근 나오나? 여기에서, 요 식에서 n이 1이면 a는 마일 나와요. 여기에서도 n이 1이면 여기 뭔가 값이 나올 텐데, 근데 그 녀석이 이제 여러분들은 1 되는 요 값이 마일은 아니겠죠? 실제로 여기다 마일 집어넣으면 2가 나오니까 n이 1일 때 a가 몇 개 나온다고? 2개가 나온다고. 여기랑 여기에서. n이 2일 때는 여기랑 여기에서 또 나오죠. 몇 가지? n이 3일 때까지는 여기랑 여기서 나오죠. n이 4일 때는 여기서 이제 안 나오죠. n이 4일 때부터 n이 12일 때까지는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와요. 그치? 근데 n이 12라는 거가 또 여기랑 겹치죠. 그치? 그 n이 12일 때, 여기서 n이 12일 때는 a가 몇이었어? 마3이었어. 여기서 n이 12일 때는 a는 몇이야? 마3 나오죠. 한마디로 n이 12일 때는 한 개인 겁니다. 그치? a는 마3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잘 낸 문제 같습니다. 함정도 있고. 자, 여기서 앞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a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움직이는 녀석을 q라고 잡고, 여기를 둘레를 움직이는 녀석을 p라고 잡았어. 일단 원이 등장했으면 너희는 어떻게 하나? 이걸 한 번에 생각 잘 안 하죠, 웬만해서. 그치? a, p를 두 개로 쪼개줘야 되겠다. 여기 중간에 지금 안 쓴 게 뭐 있을까요? a, b, c, d가 없네요. 여기 d라고 합시다. 그러면 AD랑 AQ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Q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Q도 움직이고 P도 움직이니까 Q를요, 너희가 봤었을 때 이제 최대를 한번 구해볼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첫 번째 요 녀석에 대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첫 번째로 최대일 때를 한번 구해보자면은, 자, 너희가 봐봐. 이 정도는 이제 감을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Q가 여기를 움직이는데 일단 뭐 중간 어딘가로 애매하게 가가지고 최대가 나오진 않을 거고, 너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양 끝일 겁니다. 오케이? 여기 중간 이런 데로 가진 않겠죠? 최대 최소 구하는데. 그러면 최대는 여기로 갈 때일까요? 여기로 갈 때일까요? 즉 왼쪽 끝이겠니? 오른쪽 끝으로 갈 때 그 백표 대적이 더 크게 나오겠니? 일단 요 자체에서 값만 잡자면
위 거에서. 왼쪽에 잡았었을 때겠죠? 여기로 잡으면은 각이 커지니까 이 원이랑 어쨌든 각이 커지면서 둔각 될 수도 있고 심지어. 그치? 일단 최대한 각을 작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최대일 때는 일단 Q가 여기로 꽂힐 거라고. 여기로 꽂히면은 이제 방향이 너무 커진다, 각이. 그러면 Q를 AD 더하기 PQ요, DQ. DQ. DP. 오케이. 자, 그러면 P를 이제 어떻게 잡아주겠어요? AD는 픽스잖아? AD는 그냥 요건 고정이죠? 이렇게. 그럼 이제 DP는 빨강색이랑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주면 되겠죠. 그치? 그러면 이렇게 잡았었을 때가 최대입니다. 알았어? 최소도 너희가 한번 그려봐. 내가 천천히 그리는 동안 너희 나름대로 구상해봐. 자, 그러면 이제 너희가 구해야 될 거는 사실상, 자, 앞에 가볼게요. 답 내는 거 해볼게. DQ랑 DP랑 AQ. 자, DP랑 AQ의 내적은 최대일 때는 몇이야? 이거 길이 몇? 2, 요거 길이 몇? 1. 그럼 얘는 최대일 때 몇? 2다. 최소일 때 몇?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됐어? 얘랑 얘랑 내적하면 반대 방향으로 크기는 같고 반대 방향. 됐니? 얘는 픽스잖아요? 이건 어떻게 구할까? 구상해봐. 해볼까? 그림풀이로 갈 거고요. 여기서 접하는 거에다가 한번 이렇게 그려볼 필요가 있겠죠. 얘 좀 그림이 좀 모양이 그래서 그런데 요 Q라는 점에 대해서 얘도 접선이기 때문에 사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정확하게 합동입니다. 요 정삼각형의 요 한각이 60도잖아요. 그러면 요 각과 요 각은 각각 60도씩 나눠 가질 거예요. 그치? 자, 얘를 구할 건데 AD랑 AQ랑의 내적은 뭐와 같냐? 이 녀석을 여기다 수선의 발 내린 요 사이즈, 요 사이즈랑 요 사이즈의 곱과 같다. 그치? 그래서 요거 길이 구할 건데 일단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길이는 여기가 1이고 그럼 여기는 몇 분의 1? 3분의 1. 됐죠? 여기도 루트 3분의 1. 자, 그러면은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 2에서 얘를 뺀 거겠죠. 오케이. 그럼 따라서 이 녀석의 값은 얘 곱하기 얘와 같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됐어? 얘도 해볼게. 자, 이거는 한 번에 잘 안 보여지죠? 얘가 그냥 바로 수선의 발 바로 내리는 건 아마 잘 생각이 안 될 겁니다. 그쵸? 한 번에 딱 내렸었을 때 어느 정도 길이가 나올지 감이 안 잡히지. 다시 앞에 봅시다. 여기서 너희가 여기로 한 번에 수선의 발 내려도 이게 어느 정도 길이가 나오는지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어쨌든 우리가 내적 구하는 거잖아요. 내적 구하는 건 이렇게도 구할 수 있죠. 요 길이랑 끼인 값. 그치? 가능하죠? 얘랑 끼인 값. 이것도 너희가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우를 범하지 마라. 이거 길이랑 끼인 값.
틀린 소리예요. 당연히 달라요. 그 두 결합값은. 그래서 요거 길이가 지금 요의 길이가 이제 1이었으니까 또 구해줘야 되겠죠, 그치? 요의 길이는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플러스 루트 요거 제곱하면 숫자가 예쁘길 바라는데 예쁠 것 같지가 않네, 그치? 뭐 하여간 코사인은 얘랑 얘랑 더하면 얘를 이제 내가 알파라고 한다 치면 얘는 3분의 파이. 그러면 오른쪽에서 얘의 정체를 한번 보자. 코사인 알파는 여기 알파라고 됐으니까 얘분의 얘죠. 루트 블라블라블라 분의 숫자 되게 더럽네. 곱하기 2분의 1 분의 1. 그리고 얘는 2, 얘는 그럼 없어지네요. 다행히도. 얘랑 곱한다 생각하면 돼. 그러면 2랑 이게 다 없어지네요. 그치? 그러면 이렇게 나오네요. 됐어?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둘을 어떻게 하라 그랬지? 더하래요. 그냥 합을 하면은 뭐 여기서 얘랑 얘는 서로 약분되겠죠? 없어지고 요거랑 저거랑 해주면 답 나올 겁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계산합시다. 자연수 n에 대해서 한 개의 주사위를 반복하여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에 따라 다음 규칙으로 an을 정한다. a1은 0이다. a는 마일과 0과 1 중에 하나다. 숫자 n을 던져서 숫자를 n번째 던져서 나온 숫자가 짝수이면은 그 전에 나왔었던 거가 아닌 나머지 두 수 중에서 작은 수, 그러니까 짝수이면 작은 수가 나오고 홀수이면 큰 수가 나온대요. 그렇게 돼 있어요.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A2가 1일 확률은 2분의 1이냐? 자, A1이 몇이었다 그랬어? A1이 처음에 0이었다 그랬어?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얘가 이제 1이 나오느냐? 1이 나오는 것의 확률입니다. 자, 그러면 0에서 그 다음 게 1이 나오려면 생각해봐. A2로 가능한 녀석은 얘가 아닌 1 또는 마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두 개의 숫자 중에서 큰 수가 나온 거잖아. 그럼 얘는 짝수냐 홀수냐 둘 중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주사위 눈금이. 자, 그러면 이제 기억은 맞다, 그쵸? 홀수가 나오는 확률은 2분의 1이니까 니은 A3가 1일 확률과 1일 확률과 A4가 0일 확률은 서로 같다. 해보죠. A3가 1일 확률부터 걸어보겠습니다. 여기서 0 다음에 이제 1 아니면 마일이 나오겠죠? 그치? 네. 짝수 나오면 얘가 나오고 홀수 나오면 얘가 나오고 1 다음에 1 나올 수 있니? 불가능하죠?
그치? 그러면 0 나온 다음에 마일 나왔어? 그 다음에 1 나오려면 얘는 뭐가 나와야 돼? 홀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것의 확률은 몇이에요? 따라서 여기에서 짝수 나와주고 그 다음 홀수 나와주는 확률인 거죠. 그러면은 4분의 1이겠네. 괜찮아? 여기다 이어서 할게. 자, 그러면 여기서도 해볼게. 얘가 1 아니면 마일 나올 거야. 1 나온 다음에 가능한 녀석은 0 아니면 마일인데 0이 나오면 안 되겠어. 그치? 마일 다음에 가능한 녀석은 0 아니면 1인데 마찬가지로 0이면 안 되겠어요. 그쵸? 그러면 요렇게 거쳐가는 확률과 요렇게 거쳐가는 확률 두 개가 있다는 얘기인데 각각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8분의 1에 두 개가 나온다는 거죠. 됐니? 그래서 니은도 맞네요. 되게 쉬운 문제잖아요. 21번은 차근차근 하면 되는 건데 A9가 0일 확률이 P이면 그 다음에 A11이 0일 확률은 뭐냐? 따져보면 되겠죠? 0 다음에 1이 나올 수도 있고 마일이 나올 수도 있고요. 둘 다 0으로 나오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확률이 P란 말이야. P에서 얘 나오고 얘 나오려면은 P에 이제 뭐야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겠죠? 이 밑에 버전도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거 끝입니까? 얘가 나오고 얘가 꼭 나온다는 보장은 없겠네요. 요거의 확률이 P입니다. 그 A11이 0일 확률은 얘가 0이 아니었을 수도 있거든요. 1 또는 마일이었을 때. 요 두 개를 통합해주면은 요 둘의 확률은 1마P라고 통합시킬 수 있을 겁니다. 0이 아닐 때니까.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만약에 1이었으면 그 다음에 마일 뜨고 그 다음에 0 떠야 되고요. 마일이었으면 그 다음에 1 뜨고 그 다음에 0 떠야 되는 거죠. 괜찮니? 사실상 이 두 가지의 케이스에 대해서 2분의 1, 2분의 1 간다라는 것은 똑같겠네요. 즉 이렇게 되겠죠. 이 위에 것도 통합시켜주면 되겠고요. 괜찮니? 따라서 확률은 뭐냐? 이 둘의 합.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디귿은 틀렸네요. 이렇게 된다. 이색적인 거는 확률이 21번으로 나왔다라는 그 자체가 저게 좀 이색적이긴 하죠. 20번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문제 빨리 잘 읽어보고 아마 20번까지는 다들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20번 같은 경우, 생 같은 경우는 이걸 보고서 처음에 이제 보조선을 좀 그려보면서 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직각이 잘 안 잡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조선을 그리면서 캐치하기는 쉽지가 않겠구나
그래서 나는 어떻게 접근할 생각을 했냐면, 그 다음으로 접근할 생각을 했던 건 좌표축을 설정하고 그냥 아예 식으로 가자. 그래서 교점구하는 걸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림으로 잘 안 보이니까. 근데 이제 너희가 기준이 되는 것을요, 그 DC를 바로 그냥 X축으로 잡기 전에 그 부딪혀야 되는 거, 그 왼쪽에 있는 큰 원 있죠? 큰 원이 뭐랑 뭐랑 부딪히는지를 봐. 큰 원이 뭐랑 부딪히냐? 라고 하면 AC라는 선이랑 부딪히는데, AC라는 선은 좌표축 설정하면은 아주 그냥 깔끔하게 식이 나오긴 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그 DP라고 하는 직선이죠. 이 DP는 직선의 방정식 자체가 탄젠트 이용해서 표현밖에 안 되고, 하고 싶은 얘기는 DC를 X축으로 두는 것보다는 DA를 X축으로 두는 것이 편할 겁니다. 세타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보면. 그래서 그냥 치면은 이제 길이를 알려준 게 AB 길이가 2고 BC 길이가 2루트 3이다. 그렇죠? 그러면 요 내려가는 직선, 요 직선의 방정식은 얘일 거고, 요 직선 올라가는 녀석 요거, 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끝이겠죠. 그래 놓고 요 밑에 걸 구할 건데, 이 녀석의 중심 좌표는 X축상에 놓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길이가 반지름이자 요 길이도 반지름으로서 동일하겠죠. 이렇게 해볼까? 여기 이제 요 길이를요, 여기 중심 좌표를 뭐라고 할 거냐면 요 원점 좌표를, 그래서 이렇게 할 겁니다. 요 좌표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까지 거리가 R로서 같다. 그렇게 식을 좀 잡아주려고요. 오케이? 그럼 여기 중심 좌표를 뭐라고 둘까? 얘가 R이면 이 녀석은 귀찮네요. 그냥 A라고 둘게요. 그래서 첫 번째 A, 0에서부터 요 직선 까지의 거리를 요거 이제 루트, 자 이거 생각해봅시다. 루트 탄젠트 제곱이랑 1제곱을 해요. 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은 시컨트 제곱, 루트 씌우면 시컨트, 요거죠? A랑 0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당연히 양수일 겁니다. 절대값 안 씌우겠습니다. 그럼 얘 뭐 나오니? 약분 되지 않나? 그쵸? 사인으로 되죠. 됐니? 또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거리는 제곱해서 더하면 루트 씌우면 몇? 2 분의 0 들어가고, 자 위에 거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A가 0과 2 사이에 있다는 건 당연하죠. 그럼 얘는 음수겠지. 는 그냥 이렇게 쓸게요. 분수로 이렇게 씁시다. 그래서 뭐다? 얘랑 얘가 같다.
뭐로서 같아? R로서 같다. 자, 그런 말이죠. 너희가 자, 방향을 좀 얘기해 줄게.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저 원에 뭘 구하는 거였더라? 넓이를 구하는 거였죠? 이 원의 넓이는 R제곱 파일 거고, 앞에 와봐. 얘랑 얘, 요거 두 개씩 연립해서 A에 대해서로 표현해주면 A라는 거 사라지죠. 그치? 요거 두 개 이렇게 연립해주면 A는 블라블라블라블라 세타 이렇게 나오겠죠? 삼각함수 이용해서. 그러면 너희가 다시 A에다가 그거 돌려놔주면은 R은 블라블라블라블라 사인 세타. 거기에는 A가 안 존재하죠. 그러면 이제 R제곱 파이 해주면 원의 면적이고, 그것이 바로 F세타고, F세타가 곧 세타에 대해서로 다 표현이 되죠. 복잡할지언정. 따랐어?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조그만 원에 뭘 구하는 거지? 이 교점을 구할 수 있어요. 교점을 얘랑 연립해서 구할 수 있거든. 이 둘을 연립해서 교점 구하고 정말 하기 싫지만 이 교점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에서 R을 빼면 되긴 하거든요. 겁나 복잡하네요. 방향은 그렇게 잡을 수 있겠다. 그림의 현혹되지 너희가 생각을 조금 더 이렇게 유동적으로 해봐. 하여튼간 복잡하긴 할 텐데 그 방향은 그렇게 잡을 수 있겠어요. 요 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그거 돼서 반지름을 떼주자. 했지? 그렇게만 정리하고 갑시다. 더식을 나도 사실 계산하진 않았거든. 복잡하겠네. 그러면 평면이 하면 못 구하잖아. 대칭점에서 대칭점? 이거의 대칭점? 네. 그럼 그 대칭점 어떻게 구해? 이 ABC라고 하는 저거 중에 더하는 값이 2분의 1 값이 저기 있고, 그리고 그 벡터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얘랑 이제 대칭점 이은 선 그거랑 이제 교점 이게 굳이 돌아갈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치? 사실 말하면서도 이제 너희가 근데 추천하는 거는 점 구하는 거잖아. 그치?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기왕이면 교점 같은 걸로 구하자는 겁니다. 교점으로. 그러니까 점이라는 거가 공간 이제 벡터에서 말했었을 때, 뭐 수선에 발현된 대칭 이동점 뭐 이런 거 제외하고는 점의 좌표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고 싶다. 그럼 그 점은 전부 다 결국 교점이죠. 직선이랑 구랑 만나는 거든 직선이랑 평면이랑 만나는 거든 다 교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점을 구하고 싶어. 그럼 이 점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라는 걸 생각해보면은 사실 그 점의 구성 원리가 교점이라는 거죠. 두 개의 직선의 교점. 그렇게 구하는 게 이후로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게 보다 편합니다. 너희가 이제 가타부타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위 직선은 y는 기울기 몇? 1. 그러면서 지나가는 점은 얘를 지나는 거죠. 그래서 얘랑 연립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여기로 넘겨주고 나머지 다 절로 넘기면은 2x가 이렇게 나오고 x는 2분의 얘가 바로 뭐다? 저 Q의 X좌표다. 그러면 Y좌표는 그냥 이거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는 거죠. X는 T세제곱 플러스 2T. 아, 그래요? 됐어? 이게 바로 Q란 말이지. 그럼 이제 속력 구하는 거는 요거 둘 다 미분한 다음에 하겠지.
여기다가 t에다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지? 얘는 마이겠네? 그러면 속력은 나오겠죠? 질문? 문제를 이거 맞나? 정사각형이 얘랑도 둘 다 2번은 부딪혀야 된대요. 그럼 정사각형이 그러니까 지금 정사각형의 네 꼭지점들이 어떤 특징이 있죠? 자연수들이어야 된대요. 여기 위쪽에서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치? 그러면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2번 부딪히려면요, 이 노란색 사각형이 오른쪽으로 쭉 간다 쳐봐. 이 흰색 위에 있는 로그 2x라는 걸 기준으로 이 녀석이 더 이상 가지 못하는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냥 요거 안 움직이게 얘네가 점점 이렇게 올라가다가 요거를 돌파해버리면 안 되겠죠. 괜찮아? 즉, 이 사각형에 대해서 첫 번째 뭔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 녀석, 이 빨간색 선이, 로그 2x라는 선이 요점 기준으로는 밑에 있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됐나? 두 번째. 그러면 이 밑에 선에 대해서는, 이 밑에 선도 말이죠. 갔었을 때 점점 이렇게 점점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요 점을 돌파해버리면 안 되겠다. 그치? 즉, 요 파란색 선은 얘를 기준으로 위쪽에 있어줘야 되겠네. 라고 하는 제약 조건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과거에 많이 나오던 스타일인데, 예전에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나마 최근에 가장 최근에 나왔었던 게 2016년인가 2017년인가 그때 요거 나왔었거든요. 나형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형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나형에서 이제 요렇게 지나가게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밑에 하고 요거 기준으로 위에 했던 거 같은 거 막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근래에도 나오기는 했지만, 근데 그게 또 심지어 평가원 문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하여튼간 완전 버려서는 안 되는 유형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각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곡선이 어떤 점을 기준으로 아래에 있어야 된다, 위로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부등식 세우는 거야. 그 다음 또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얘네들이 다 자연수 격자점이니까, 이 한변 길이를 뭐라고 했었니 문제에서? n이라고 그랬었죠. 한변 길이를.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풀 때 그 다음으로 이제 어려운 건 뭐냐면은 미지수 쓰는 건데, 한 점 같은 거를 여러분들은 미지수로 가져오는 게 좋아요. 무슨 색깔로 할까? 주황이로 할게. 요 점 있지? 요 점의 x좌표, 요 점의 y좌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 정도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점 좌표를 내가 알파, 베타라고 표현을 해볼게. 알았어? 그러면 요 점의 x좌표는 뭐가 돼? 알파 플러스 n. 요 점의 y좌표는 뭐가 돼? 베타 플러스 n이 되는 그런 식인 거야. 알았지? 그러면 이제부터 요거 1번식, 요거 2번식을 세워보자. 1번식 세우는 건 어떻게 세우면 될까? 요 점이 얘보다 밑에 있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세워? 로그의 2의 알파가 뭐보다 작다? 됐어?
두 번째는 요 점이 이 곡선보다 밑에 있다. 이 곡선이 요 점 좌표보다. 그러면 여기에 y좌표는 알파 플러스 여기에 y좌표 베타보다 뭐가 크다? 그리고 16에 알파 플러스 n. 됐어? 이런 식으로 잡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로그로 푸는 게 좋냐 아니면 지수로 푸는, 당연히 로그보다는 지수로 푸는 게 좋아서 부등식 어차피 풀 거 지수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2에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이 또 그렇거든? 그 지수로 표현했을 때 2에 베타 플러스 n이랑 n승이랑 알파랑 위에 게 큰 거니 밑에 게 큰 거니? 이 위의 식 결과는 위에 게 커요? 밑에 게 커요? 위에 게 큰 거예요. 이거 잘 헷갈려서 안 되죠 너희들. 로그 부등식인데 로그 부등식, 지수 부등식 이런 거는 다 범위에 있는 거다. 이제 기본적으로 밑이 2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뀔 이유가 없고요. 양수니까 그 1보다 크니까 뭐 너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밑에다가 2를 이렇게 심어준다. 그러면은 얘랑 위치 바뀌면서 됐죠? 이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바꿔보면 어떻게 되나? 얘는 이제 밑에다가 16을 심어주는 게 좋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2에 4베타 승. 얘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알파에 대해서로 우리는 부등식을 세울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이렇게 시게 되고, 이제 너희는 이렇게 되는 그 개수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무턱대고 그냥 n이랑 베타, 알파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구해야 되는 건 다행스럽게도 A3랑 A4하고 가면 되거든. 자, A3를 구한다는 것은 n이 3이다라는 얘기지. 그럼 너희 여기서 n애들 다 3에다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 어떻게 할래요 이제? 알파도 자연수, 베타도 자연수면 이제는 어떻게 할 거야? 넣어봐야 되겠죠. 알파에다 숫자 넣어보겠니? 베타에다 숫자 넣어보겠니? 베타에다 넣는 게 좋겠죠. 양옆에 둘러싸여 있는 녀석으로 1부터 베타 1이면 따라서 알파는 불가능이죠? 빼기 3이에요. 빼기 3. 지수 있는 게 아니고. 2가 이게 8제곱 빼기 8승이면은 256. 어쨌든 안 돼요. 어쨌든 안 돼요. 하여튼간 뭐다? 두 개 있다. 됐어? A4는 너희가 해봐. 자, 16번은 공을 이제 두 개씩 꺼내서 이웃하게 집어넣는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A, B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BC에 넣을 수도 있고 CD에 집어넣을 수도 있다. 10개가 있었고요. 두 개씩 꺼내서 5번을 한다면은 결국 이 10개의 공을 다 쓴다는 얘기고, 그치?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A, B, C, D에 최종적으로 들어간 거 개수라 그랬는데, 어쨌든 형태가
얘 아니면 얘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총 5번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로 총 5번 넣어주고 0번 넣어주는 거 가능하고요. 그치? 그러니까 문제를 이해만 하면 다 풀 수 있는데 이해를 못하는 게 문제죠. 독해력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한편으로는 국어 선생을 하면서 수학 선생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짜 들은 게, 많이들 잘 못 읽어. 못 읽는 것도 사실인데 그걸 어떻게 가르쳐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 나한테 난제입니다. 난제. 잘 못 읽는 걸 어떻게 가르쳐줘야 되나. 뭔가 있기도 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 같은 게, 독해에 대해서 어떤 스킬 같은 게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얘는 나열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 영어형도 가능하니까 3개, 얘는 6개, 6개, 3개, 3개 다 더해주면 21 이렇게 나오겠죠. 자, 나 한편 여러분들 안 적었는데 너희가 번호를 14번을 맞췄다라는 게 나는 말이 좀 약간 납득이 안 되거든. 너희가 14번을 정말 맞췄단 말이야? 왜 여기다 안 적었지? 찍은 것도 찍어서 맞춰서? 적는 게 낫겠죠, 그치? 너희가 그 해설을 듣는 것이 목적이니까 찍어서 맞춘 건 사실상 너희 틀렸다고 봐야 되는 거야. 수능 전날까지는 찍어서 맞춘 건 틀린 거야. 14번 아마 많이 틀렸을 거야. 아니, 그리고 뒤에도 약간 좀 납득이 안 돼요. 뒤에서도 예를 들어서 25번이나 24번이나 24, 25, 26 다 녹록지 않았을 텐데 어째 질문을 적지 않았을까요? 24, 5, 6, 7번은 27번은 뭐 맞췄다 쳐도 14번 자, 집합 S에서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 몇 개? 15개. 15개에서 임의로 1개씩 2개의 부분집합을 차례로 선택한다. 첫 번째로 택한 집합을 라지 A, 두 번째로 택한 집합을 라지 B라고 했었을 때 A의 원소개수랑 B의 원소개수를 곱한 것이 둘의 교집합의 원소개수의 2배가 같게 된다라고 성립할 확률은. 그래 놓고서 한 번 택한 집합은 다시 선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첫 번째 경우의 수, 전체 15개의 부분집합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경우의 수는 15개죠. 그럼 두 번째 시행 때는 몇 개예요? 14개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거죠. 알았어? 비복원이에요. 비복원이고. 상당히 좀 신박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형태를 표현했었던 문제가 아마 한 번도 못 보지 않았을까? 너희 어찌 보면 이런 게 신유형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신유형이라기보다는 이제 작년도부터 이게 조건부 확률에서 이런 형태가 많이 나요. 조건부 확률에서 하나하나 케바케로 이제 쪼개는 거, 약간 요것도 그런 느낌이에요. 너희가 예전에 독립 만드는 거 기억나니? 그다음에 이제 A랑 B랑 그 예제가 있었죠. 원소개수 따져가지고 독립 만드는 거 기억나? 부분집합 해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니 이게? A의 원소개수 몇 개, B의 원소개수 몇 개, 그리고 A랑 B의 교집합의 원소개수 몇 개, 그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하여튼 이런 형태는 계속 주시하고 있어야 돼.
아직까지 등장한 적은 평가원의 수능에 등장한 적 아직까지는 없지만 머지않아 나올 것도 같아. 자, 거기 있는 말대로 하자면 얘의 원소개수, 얘의 원소개수 곱해서 이것의 원소개수. 자, 원소개수는 A라는 집합의 원소개수는 최대 몇 개예요? 최대. 부분집합 하나에 대해서 그 녀석의 원소개수 최대 몇 개? 몇 개? 4개. 그치? 맥시멈 4개라고. 만약에 얘가 원소개수가 4개. 만약에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져보는 수밖에 없어. 얘가 4개면 얘의 원소개수가 예를 들어서 뭐 하나, 둘, 셋, 넷 다 해봐. 얘가 원소개수가 만약 하나야. 공집합은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럼 이 둘의 곱은 4. 그치? 그럼 얘가 몇이어야 돼? 등식 성립하려면 2. 불가능하죠? 안 된다는 거야. 알았어? 얘가 만약 2면 얘 원소개수 몇 개? 4. 말도 안 되죠? 3일 때도 안 되겠죠? 그럼 얘는 불가능. 그럼 너희가 다 만들어봐. 얘는 너희가 이거를 질문을 안 했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내가 봤을 때 이 세트 문제들 중에서 가장 신박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구했어요? 언제 됩니까? 2개, 1개, 그쵸? 얘가 2개고, 얘가 1개고, 얘가 1개일 때. 가능하죠. 또, 반대로. 1, 2, 1이어도 되더라. 말고 없어요. 알았어? 자, 그럼 이제 확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분에 원하는 경우의 수를 갈 건데, 지금 이게 2개가 원하는 케이스다. 그치? 자, 그럼 첫 번째 요 상황 A의 원소개수 2개 나오는 거, 이렇게 되는 A의 경우의 수는 몇일까요? 여섯 개. 가능합니까? 왜? 원소 2개짜리가 총 부분집합 몇 개 있어? 6개 있잖아. 그치? B라는 집합은 원소가 1개야. 몇 개? 네 개라면 안 되죠. 왜? 얘랑 교집합이 1개려면 속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몇 개라 해야 돼? 두 개인 거죠. 그치? 왜? 이유는? A의 원소개수가 2개니까. A 원소 2개 중에서 하나를 빼가지고 집합 B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교집합이 1개인 거잖아. 원소개수가. A라는 집합에서만 원소를 하나 골라줘야 된다고. 됐나? 밑에도 똑같겠죠? (6이) (12) (24) 이게 뭐다? 원하는 경우의 수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전체 경우의 수 어떻게 구하니? 15 곱하기 14. 그치, 15 곱하기 14지. 오케이? 따라서 답은 이렇게 되겠지. 계산은 많이 가고